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조금 전에 시황에서 잠시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통제 대상이 되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앞으로 몇 달 내 리스트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례 수출 통제 컨퍼런스에서 업체들의 요청과 관련해 언급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완전한 명단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려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은 미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준수를 더 용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미국 정부가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를 제재를 강화하는 후속 조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업체들은 중국에 있는 어떤 공장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무부의 제재 대상이 되는 공장의 명단을 발표할 것을 촉구해 왔고 이와 관련된 명단이 좀 작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그룹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향후 20년간 국내에 1,0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고금리로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4대 그룹의 대규모 투자 집행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4대 그룹이 2047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1,065조 원에 달합니다. 일단 4대 그룹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에 기여도 하고 경기 회복기에 반도체나 2차 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같이 첨단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삼성전자나 SK 쪽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500조 원, 바이오나 신성장에 50조 원, 해외 M&A 30조 원, 기타 70조 원 등 총 65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SK그룹 역시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42조 원,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에 67조 원, 디지털에 25조 원, 바이오와 기타 산업에 일단 12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247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현재 용인 일대에는 19개의 생산팩과 2개의 연구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들의 투자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큰 크기의 클러스터에 총 37개 팹이 들어서면서 2030년부터는 월 770만 장의 웨이퍼가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과 생산량 모두 세계 최대 규모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반도체 종목들과 관련된 이런 투자 흐름들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살펴보실까요? SK그룹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배터리 업황이 둔화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사업들을 다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역량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것인데요. SK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배터리셀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주력 사업들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업계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금융권에 따르면 SK는 맥킨지의 배터리셀과 동박, 분리막 그리고 SK가 벌이고 있는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 개편 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룹의 정유 배터리 석유화학 사업을 이끄는 중간 지주회사는 SK이노베이션과 SK온, SK에너지, SK엔무브, SKIT까지 9개 자회사에 각사 이 CEO를 팀장으로 하는 TF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 TF에서는 각사의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분 매각이나 투자 유치는 물론 사업 구조의 재편이나 투자 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정유 업황에 대한 불황 때문에 지금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9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 재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주총에서도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주들의 성토장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역시나 SK온에 대해서 IPO 시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치를 가장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시 장래인 투자 유치단이 총 17억 6,700만 달러 규모의 9개 외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다라고 중국의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8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밝혔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8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전력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배터리 같은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2018년 8월 빈장 개발구에 자리를 잡고 33억 달러를 투자해서 배터리 생산과 판매를 해왔는데요. 주로 폭스바겐 같은 이 전기차 배터리를 함께 공급해 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계약 체결 현장에서 빈장 개발구에 건설하는 공장은 가장 발전된 공장이 될 것이고 최고의 수율과 효율성을 갖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펑파이 측의 보도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MOU고 향후의 투자 의향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면서 투자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페루 해군이 전력과 유관 산업 강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HD 현대중공업을 낙점하게 됐습니다. 1차 규모가 5,400억 원 상당 규모로 한국의 중남미 방산 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자체가 수조 원대 사업으로 크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마페루는 먼저 상륙함 2척과 OPV와 호위함 각각 한 척을 HD 현대중공업과 공동 건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 나라 대사관과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요청을 했다면서 HD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기술 이전 수준이나 산업체의 규모 그리고 방위산업의 참여 경험도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시마페루는 모든 업체가 높은 수준의 경험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수조 원대 규모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HD 현대중공업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OCI홀딩스와 한미약품그룹의 내용 살펴보실 텐데요. 기업 통합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OCI홀딩스는 일단 통합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한미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사 통합에 반대해온 이 형제 측이 제안했던 이사진 5명의 선임 안건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애초에는 모녀 측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면서 43% 정도의 점유율 지분율로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밝힌 바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소액주주에서 좀 평가가 엇갈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 측이 반대하고 여기에 대한 선임 안건이 통과가 되면서 일단은 OCI 그룹 그리고 이 한미 그룹의 통합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OCI 측에서는 향후 통합을 재추진할 계획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임종윤과 임종훈 형제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패가 갈렸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총이 마무리됐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시간 내에서 개별적인 흐름들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OCI 그룹주들 포함해서 한미 그룹주들까지 오늘장 정규장의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